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차량은 전방의 교통 상황에 유의해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터널 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차량은 전방의 교통 상황에 유의해 관공서가 쉬는 날을 정해놓고 다른 회사들은 이걸 좀 준용해서 쓰든지 그랬어야겠는데 21년에 제정됐고 22년부터 시행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일괄적으로 민간에 적용됐던 거네요. 그러면 공휴일을 만들고 없애고 어떤 날은 자율에 빨간 날이 됐다. 그런데 지나면 또 다시 까만 날로 바뀐다. 어떤 기준으로 이걸 정하게 됩니까? 이게 사실 참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때그때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서 조금씩 기준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 규정이 공휴일법 제정 이전까지 20번이나 규정이 됐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변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성묘가 너무 중요했어서 성묘 시기에는 반드시 쉬어야 했지만 이제는 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이제 정했던 공휴일을 보면은 사뭇 다른 공휴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양력으로 새해 첫날인 1월 1일 음력설을 3번 쉬었고요. 이제 국경일, 이건 이제 1km 앞 110km 구간 단속 종점입니다. 16일 제헌제 추석연 1km 앞에 시속 11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항목에 빠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중요한 이제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이때는 꼭 쉬어야 된다. 사람들이 이제 이때는 뭔가 다른 일을 해야 600m 앞에 시속 110km 500m 앞 110km 구간 단속 종점입니다. 탄생이라고 부르는 성탄절이 이제 공휴일이 들어갔었는데 성탄절을 유독 탄생일이라고 했어요. 종교 관련 기념일 중에서 석가탄신 잠시 후 110km 구간 단속 종점입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도 1985년까지는 단 하루 쉬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주 6일제여서 토요일은 전혀 쉬는 날이고요. 일요일만 쉬는 날이었습니다. 85년까지는 추석 때도 단 하루를 쉬었던 거예요. 네. 이거 85년까지는 그런 고향 다녀오는 것도 되게 힘들었었겠네요. 근데 지금은 좋아진 게 대체 공휴일이라는 게 생겨서 지난 설 명주도 사실은 사흘이 아니라 나흘을 쉴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게 대체 공휴일 제도는 그 정의를 얘기하자면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에 그 다음 날이나 또는 특정 평일을 법정 공휴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1959년 3월에 개정을 하면서 잠시 이제 그 개념을 좀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공휴일 중복제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이게 1년 정도 유지됐다가 사라집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시기인데 고도성장기여서 이제 뭔가 쉬는 날을 늘린다는 게 좀 국민 정서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89년에도 이길 휴무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을 했다가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음에 또 사라집니다. 이제 경제 성장이 어쨌든 조금 더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기죠. 그러다가 2000년대가 되면서 사회분 1km 앞 휴게소가 있습니다. 실제 도입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요. 대체 공휴일 도입도 본격적으로 다시 이야기가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좀 OECD 국가 중에 최장 근로시간 순위를 두고 다투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권 침해 여지가 좀 지적이 됐고요. 또 이제 산업 구조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소비 시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시장을 좀 키우려면 어느 정도 여가가 좀 필요해서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제 대체 공휴일을 도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다만 이제 모든 혁신적인 제도 도입이 그렇듯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대부분 이제 5인 이상 30인 이하의 사업장이 좀 손해를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대체 공휴일처럼 쉬는 날이 좀 늘어나면 그만큼 수당을 더 주고 사람을 써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장사를 좀 쉬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뭐가 우선이냐 논의가 격렬해지다가 2013년에서 2015년에 걸쳐서 시행이 좀 시도가 되고요.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일단 휴일이 많아질수록 제조 일수, 생산 일수 자체가 줄어드니까 기업들 입장은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휴일이 좀 많아질수록 소비, 내수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의 효과는 어떨까요? 이게 사실 이제 휴일이 늘었을 때 경제에 더해지는 요소하고 좀 빠지는 요소가 있죠. 여기서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입장에 따라서 대체 공휴일 지정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 측면에서 좀 보면 아니면 서비스 산업 측면에서 보면 공휴일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돈을 쓸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민간 소비 증대 그리고 또 그 고객들을 상대하는 서비스업 종사자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 이제 돈을
쓰러 가시는 분들을 보면 또 평일에 돈을 버시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조금 이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 근로수당 인상을 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제조업에서는 생산량 감소, 또 기업 추가 비용이 좀 늘어난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실 어느 요소가 더 크다는 정답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공휴일이 늘어난다고 해서 소비가 늘고 내수가 진작되는지 이제 여부를 결정을 하라고 하면 이제 딱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 가감 요소 중에 더해지는 요소가 크냐 아니면 빠지는 요소가 크냐 이거는 시간에 따라 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연구 결과를 좀 보니까 정책을 어떻게 써가지고 무엇을 좀 더 북돋느냐 이런 미세 조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선진 경제 구조로 가고 있기는 하잖아요. 서비스업이 늘어나는. 그래서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합의를 많이 OECD 비교로는 노동시간이 참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휴일 증가에 좀 힘을 실을 수밖에 없지 않나 앞으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공황을 좀 극복했던 부분 이제 미국이나 이제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휴일 정책 써가지고 좀 소비가 굉장히 진작됐던 결과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구조가 제조업 중심이냐 서비스업 중심이냐에 따라서도 이게 또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오상성님하고 4150님 6657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한글날 다시 이제 쉰다고 한글날 공휴일 1km 앞 11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휴일 1km 앞에 시속 11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PT의 김정인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닙니다. 정부가 용인 600m 앞에 시속 110km 과속 단속 구간 500m 앞 11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일기 잠시 후 11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7에서 9급 지방공무원 채용 기준 작년 대비 700명 8명 감소한 16대 2명으로 합격. 급회전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엔달러 환율이 지난해 11월 이후 약 3개월 만에 달러당 150엔을 넘어섰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시장, 그 소비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트렌드 팔로우로 이어갑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4의 공저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기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재미난 주제네요. 육각형 인간. 네, 육각수 아니고 네, 육각형. 육각형 인간. 이게 어떤 의미예요? 네, 요즘 포털 사이트나 SNS 보시면 육각형 땡땡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 육각형이라는 단어의 언급주의가 2021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서 육각형이란 말은 두루두루 완벽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을 비교 분석할 때 이 육각형 이미지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능력치를 막 비교 분석할 때 이 헥사곤 그래프라고 하는 육각형 이미지를 그리는데 여기서 모든 기준이 끝까지 차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면 그게 정육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육각형은 완벽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각형이라는 표현은 모든 측면에서 완벽하기를 선망하는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선망하는 의를 담아서는 말합니다. 모두 잘생겼고 성격도 좋고 네. 모두 잘 보고 능력 있고 이게 사실 운동선수들 능력치 같은 거 보여줄 때 네. A나 스포츠 볼때 2번 이런 거 나왔었는데 네네. 이제는 주변 사람을 평가할 때도 육각형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럼 이게 비슷한 말인가 아니면 다른 거예요? 네, 사실 이 완벽 지금 병원 가는 길이에요. 앞쪽. 리버하우스 잘 부처님 전에 기도드리고 다 하셨는데. 아니, 그 마음이 많이 좀 그러시겠어요. 오늘 부처님 감기로 박정미 보살님 마지막 암 수술이 잘 돼서 빨리 건강을 되찾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아프지 말아야 돼요. 또 안 아프고 살 수 있나요? 몸이 있으면 아파요. 몸이 있으면 힘든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면 몸을 가지고 사는 게 있겠지. 그
큰일이다, 고행이다 싶어요. 사실 이 몸 건강 위해서 다 살잖아요. 몸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살고 1km 앞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뭐 의미가 있다니까. 1km 앞에 시속 11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몸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생을 다 바친다고 생각하면 몸을 가지고 사는 게 참 고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몸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600m 앞에 시속 500m 앞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스님 위반사는 차량사에 가서 합동차례도 모시고 스님께 거한 세뱃돈도 받고 아산천안 관광과 운전자하고 알차게 연휴를 잘 보냈어요. 잠시 후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좋더군요. 이제는 이제 설 차례도 다 이제 서울 이제 절에 와서 모십니다. 좋죠. 다 집에서 가족들 다 와서 편안하게 절에 와서 모시고 또 떡국 한 그릇씩도 먹고 설날이니까 부처님께 또 참배도 하고 조상님들 차례도 모시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싶어요. 오늘 커피 받으실 분들 4460님, 1080님, 4562님, 9742님 축하드리고요. 퀴즈의 영상을 듣죠. 쉼터가 있습니다. 앞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잠시 후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함께한 주간 진속대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 끝곡은요, 정목승의 영성이죠. 낮에 나온 아리랑. 오늘 남겨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11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10km 과속단속 11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급회전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잠시 후 11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향기로운 라디오 BBS 불교방송입니다. 전국의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기승을 부리던 먼지는 해소가 돼서 현재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공기질이 좋음에서 보통 단계인데요. 대기 확산도 원활해지고 오늘 비도 내리면서 공기는 더 깨끗해지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밤에 대부분 잦아들었다가 내일 다시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에는 최고 40mm, 강원 영동에는 30, 그 밖에 충청 이남에는 많게는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동쪽 곳곳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에는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6도, 대구는 18도, 광주는 1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오늘까지는 포근하겠지만 내일은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고 금요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의 주의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1.8도, 습도는 75%입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 천년명산, 천년명당, 팔공산 도림산 추모공원.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안식처 팔공산 도림산 추모공원. 시간이 흘러도
119 방화창. 박이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우성 119 방화창으로 결정하십시오. 건축 내외장, 절단, 절곡, 레이저 가공. 우성이 직접 생산 제작합니다. 1811-6166. 영천 거주사는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머문 깨달음의 성지입니다. 국보 14호인 영산전, 신령스럽고 익살스러운 나님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팔공산 거주사의 526분의 나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여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이 순례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수행과 깨달음과 교화의 정성이 스며든 거주사는 한국 불교를 이끌어가겠습니다. BBS 라디오 사찰순례 팔공산 거주사에서 함께합니다. FM 94.5MHz BBS 내부 방송입니다. HLDR BBS 만공회회 만공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BBS 불교 방송이 글로벌 미디어로 도약합니다. 만공의 문의는 1855의 3000번입니다. BBS 대구 불교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초콜릿 주는 날, 사탕 주는 날이 생긴 것, 물론 상업적인 이유도 크지만 마음을 표현할 기회가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이 마음을 표현하는데 서툴기도 하고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만큼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상대의 마음을 짐작하는 거라고 하죠. 서로 대화하지 않고 묻지 않고 짐작만으로 상대방을 오해하기 쉽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말과 행동으로 자주 표현한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근두근 광호입니다. 1km 앞 11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11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500시속 11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11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른 아침 장기에도 그처럼 아픈 세월에 작은 연꽃을 피운다. 무엇을 안고 버렸네.
쉼터가 있습니다. 잠시 후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무정차 톨게이트 구간입니다. 잠시 후 무정차 톨게이트 구간입니다. 3.6km 앞 동대구 JC까지 직진입니다. (2월 14일) 수요일, 오늘도 투근 광우입니다. 첫 곡은 박희진의 연꽃에 물들다 듣고 왔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서툰 분들이라면 초콜릿 주는 날, 사탕 주는 날을 핑계 삼아 소중한 이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보세요. 오늘도 투근 광우입니다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청취자분들의 참여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듣고 싶은 2km 앞 도동 분기점 대전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2km 앞 왼쪽 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진입입니다.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 전송에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2842, 우물정 2842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갤럭시가 또 한 번 시작합니다. 휴대전화의 시대, 여보세요? TV폰의 시대, TV가 나와? 대화면의 시대, 삼성페이의 시대, 폴더블폰의 시대를 넘어 1km 앞 11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Galaxy AI is here. 갤럭시 1km 앞에 시속 110km 앞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1k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왼쪽 2개 차로로 주행하세요. 비용은 물론 일상 속 상해 사고까지 현대해상 하이카 운전자 보험 600m 앞에 시속 110km 과속단속 구간 500m 앞 11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왼쪽 2개 차로로 주행하세요. 경부 500m 앞 진입입니다. 대전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가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잠시 후 11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거짓말 안 말이자. 잠시 후 부동 분기점 대전 방면 도로 왼쪽 도로입니다. 왼쪽 2개 차로로 주행하세요. 경부 고속도로 진입입니다. 유튜브에서 유튜브 불교대학을 검색하시면 우학 스님의 생활 법문,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연불 등을 매일 새롭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공부, 수행, 상담 채널, 불교계 유일의 유튜브 불교대학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관세음보살.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성가원 사무총장 동준스님입니다. 성가원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장애 전문 복지법인입니다. 장애인 행복을 위한 복지 실천의 약속을 지키며 후원가족에게는 신뢰를, 장애가족에게는 행복을 주는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듯이